야, 우리 노인 도발하기 컨셉으로 유튜브 조회수 늘리자. 아이디어 좋은데. 산에서 번호로 라면 끓이는 척하자. 저 할아버지 열받댔지? 세 청년은 촬영하던 카메라로 한 노인을 찍기 시작하는데 따스한 봄 기운이 한라산의 능선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던 4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박진호는 오래된 산악구조대 재킷을 꺼내 입었습니다. 소매가 약간 닳았지만 그 붉은색은 여전히 선명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 주름진 얼굴이 되돌아봤습니다. 벌써 65이라니. 진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갔습니다. 그는 작은 배낭에 물통, 간식, 구급약품, 그리고 항상 챙기는 접이식삽을 넣었어요. 특수소방대 산악구조대에서 20년을 보낸 습관은 은퇴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했습니다. 진호는 매주 3번 한라산 국립공원 자원봉사 환경감시원으로 활동했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집을 나서 탐방로로 향했습니다. 산으로 가는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진호의 마음은 10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설악산 대형 산불 현장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진호 대장님, 고립된 등산객들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헬기 접근이 불가능해요. 당시 부하였던 김우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몇 명이지? 7명이라고 합니다. 가족 단위로 보이는데 아이들도 있대요. 진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의 두려움이 지금도 생생했어요. 그는 망설임 없이 불길을 향해 뛰어들었고 결국 모두를 구해냈습니다. 진호 씨, 도착했어요. 버스 기사의 목소리에 진호는 현실로 돌아왔어요. 몸은 늙었지만 그 기억만은 선명했습니다. 탐방로 입구에 도착하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어요. 주말이라 등산객들이 많았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가벼운 옷차림에 물 한 병만 들고 있었어요. 아이고, 이러다 탈진할 텐데. 진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등산 문화가 변한 것이 못마땅했어요. 진호 아저씨, 오늘도 일하러 오셨네요. 탐방로 입구에서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미나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럼 이 늙은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더 있겠어요? 진호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쓰라렸어요. 은퇴 후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지 못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우리 한라산이 더 안전해요. 오늘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왔으니 특히 조심하세요. 미나의 따뜻한 말에 진호의 마음이 살짝 풀어졌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탐방로로 향했습니다. 진호는 천천히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확실했습니다. 매 발걸음마다 눈으로 주변을 살폈어요. 쓰레기가 있으면 주워 담고 위험한 곳이 있으면 표시해 두었습니다. 어디 봅시다. 노루발 풀이 예쁘게 피었네요. 진호는 작은 희귀식물 앞에 쪼그려 앉아 미소 지었어요. 그는 한라산의 모든 식물을 가족처럼 알고 있었습니다. 자연과의 교감은 그에게 가장 큰 위로였어요. 탐방로를 따라 2시간쯤 오르자 뱅디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한라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명소였어요. 진호는 벤치에 앉아 물을 마시며 잠시 쉬었습니다. 그때 그의 귀에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전망대 근처에서 3명의 젊은 남자가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삼각대를 설치하고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진호의 가슴에 불편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상황을 살폈어요. 야,
오늘 영상 대박 날 것 같지 않냐? 노인 도발하기 컨셉 진짜 좋은 것 같아. 가장 키가 큰 청년이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묻어 있었습니다. 맞아. 강현우, 너 아이디어 천재다. 근데 정말 할아버지한테 장난쳐도 돼? 좀 미안하지 않아? 안경을 쓴 청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민석, 너 또 시작이네. 유튜브가 뭐로 먹고 사는지 알잖아. 자극적인 콘텐츠. 우리 채널 익스트림 도전이 10만 구독자 눈앞인데 이대로 가면 안 돼. 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맞아. 민서가 요즘 유튜브는 경쟁이 심해. 우리만의 색깔이 필요하다고. 세 번째, 청년이 카메라를 점검하며 거들었어요. 이동현, 너도 같은 생각이야? 그래도 우리가 불법적인 건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민석이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진호는 이들의 대화를 듣고 미간을 찌푸렸어요. 노인 도발하기라는 말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조회수를 위해 무엇이든 한다더니 정말이었어요. 그는 잠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새 청년은 금지구역을 알리는 로프를 넘어 희귀식물이 자라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현우가 카메라를 들고 민석과 동현에게 지시했습니다. 자, 이제 저기 자라는 식물 좀 꺾어봐. 그리고 이동현, 너는 버너 꺼내서 라면 끓이는 척해. 어떤 할아버지가 오면 진짜 짜증나게 구는 거야. 진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오늘 같은 건조한 날씨에 불을 피우는 건 산불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설악산 산불 장면이 스쳐 지나갔어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진호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어요. 그는 일어나 천천히 새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순간 다리가 떨렸지만 그는 자신의 사명을 기억했어요. 그는 이 산의 수호자였습니다. 젊은이들, 그곳은 출입금지 구역이에요. 뒤로 물러나 주시겠어요? 진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어요. 그의 붉은 재킷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새 청년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현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 드디어 할아버지가 등장하셨네요. 완벽해. 그는 카메라를 진호에게 향했어요. 시작이었습니다. 진호의 가슴에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어요. 오늘은 긴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강현우는 카메라 앵글을 조정하며 흥분된 표정을 지었어요. 드디어 익스트림 도전 채널의 대박 콘텐츠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10만 구독자를 바라보고 있었죠. 라이브 시청자 300명 넘었어요. 댓글도 미친 듯이 올라오고 있어요. 현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3년 전 대학을 중퇴하고 유튜버의 길을 선택했을 때 부모님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제 거의 성공이 보이는 순간이었죠. 야, 정민석, 얼굴 좀 밝게 해. 시청자들이 우리의 에너지를 원한다고. 민석은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3명 중 가장 소심한 성격이었습니다. 대학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하다 현우의 제안으로 유튜브를 시작했지만 항상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저기, 할아버지가 화내시면 어쩌지? 우리 지금 불법이잖아.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버너가 흔들렸어요. 됐어.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이 할아버지 완전 캐스팅 대박인데. 굵은 재킷에 꼿꼿한 자세. 시청자들이 열광할 거야. 이동현이 카메라 설정을
확인하며 말했어요. 그는 평소 조용했지만 촬영 때만큼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치 배우처럼요. 현우는 실시간 댓글을 확인했어요. 와, 댓글 봐봐. 할아버지한테 진짜 화나게 해봐요. 번호로 불 피워서 반응 보게 해주세요. 산에서 고성방가 어떨까요? 시청자들 진짜 미쳤네. 그의 얼굴에 흥분이 번졌어요. 6개월 전 그들의 채널은 평범한 일상 브이로그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회수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변화가 필요했죠. 도발적인 콘텐츠, 자극적인 영상, 유튜브 컨설턴트의 조언이 현우의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 후 그들은 익스트림 도전으로 컨셉을 바꿨습니다. 금지된 것에 도전하고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영상이었죠. 처음엔 단순했어요. 영화관에서 몰래 음식 반입하기, 지하철에서 이상한 행동하기 같은 가벼운 것들이었습니다. 점점 조회수가 올라가자 그들은 더 자극적인 콘텐츠로 나아갔어요. 제발 이번엔 너무 심하게 하지 말자. 지난번 노숙자 도발 영상 때 나 진짜 괴로웠어. 민석의 눈가에 걱정이 어렸어요. 그는 항상 선을 넘지 말자고 주장했지만 현우와 동현은 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괜찮아. 이번엔 노인한테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면서 약간만 도발할 거야. 진짜 불 피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버너만 켜는 거잖아. 현우의 말에 동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민석의 가슴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 그곳은 출입금지 구역이에요. 뒤로 물러나 주시겠어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끊었어요. 세 청년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오, 드디어 할아버지가 등장하셨네요. 완벽해. 그는 카메라를 진호에게 향했어요. 민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너무 날카로웠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저희 유튜브 촬영 중인데요. 잠깐만 여기서 찍을게요. 현우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교활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진호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는 카메라를 보고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이곳은 한라산 국립공원 보호구역입니다. 희귀 식물이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버너 같은 화기는 산불 위험이 있으니 바로 치워주세요. 진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의 오른손은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동현이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우리 진짜 잠깐이에요. 5분만 촬영하고 갈게요. 우리 유튜브 채널인데 구독자가 엄청 많거든요. 그의 말투는 겉으로는 예의 바른 척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시하는 뉘앙스가 진호의 귀에 거슬렸어요. 구독자가 많다고 규칙을 어겨도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이곳에서 나가주세요. 진호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호해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과거 산악구조대 시절 위기 상황에서 팀원들을 지휘하던 그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현우는 실시간 댓글을 힐끗 보았습니다. 시청자들이 열광하고 있었어요. 와, 진짜 할아버지 눈빛 무섭다. 더 화나게 해봐요. 버너 켜서 반응 보게 해주세요. 현우의 가슴이 뛰었어요. 지금이 찬스였습니다. 그는 민석에게 눈짓했어요. 민석아, 버너 좀 켜볼래? 민석은
망설였어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진호의 날카로운 눈빛이 그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현우야, 이거 진짜 위험할 것 같은데. 민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의 양심이 괴로워했습니다. 됐어. 내가 할게. 동현이 민석에게서 버너를 빼앗아 바닥에 놓았어요. 그는 망설임 없이 버너의 스위치를 켰습니다. 작은 불꽃이 튀어올랐어요. 진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가슴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설악산 산불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장 불을 끄세요. 진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그는 산불의 위험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시청자들의 반응에 더욱 고무되었어요. 그는 의도적으로 진호를 자극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우리 그냥 라면 끓여 먹으려고요. 배고픈데. 그의 목소리는 도발적이었어요. 관심을 끌기 위한 연기였습니다. 진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는 화를 내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을 알았습니다. 수십 년간의 경험이 그를 침착하게 만들었어요. 젊은이, 지금 한라산은 건조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예요. 작은 불꽃 하나가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 있어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진호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그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민석은 진호의 진심을 느꼈어요. 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위험한 일이었죠. 현우야, 그만하자. 할아버지 말씀이 맞아. 민석이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현우는 민석을 노려봤어요. 뭐라고? 너 지금 촬영 중에 말이야?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시청자 수가 500명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지금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채널은 익스트림 도전이에요. 규칙을 깨는 게 우리 콘셉트라고요. 시청자들이 원해요. 현우의 말에 진호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그는 이런 젊은이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타인의 안전과 자연을 위협하면서까지 관심을 받고 싶은 마음이요. 그 익스트림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한다면 그건 도전이 아니라 범죄예요. 진호의 말은 단호했어요. 그의 붉은 재킷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동현이 버너의 불꽃을 더 키웠어요. 마른 낙엽 위에 버너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와, 할아버지 완전 화났다. 댓글 봐봐. 다들 미쳤어. 현우가 흥분해서 외쳤어요. 그는 이제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조회수와 인기만 보였어요. 진호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빠르게 움직여 동현에게 다가갔어요. 60대 중반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민첩하게요. 위험해요. 진호가 동현의 손에서 버너를 빼앗으려 했어요. 그 순간 동현이 놀라 뒤로 물러섰고 버너가 균형을 잃고 기울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어요. 불꽃이 마른 낙엽 위로 떨어졌습니다. 민석의 비명이 산속에 울려 퍼졌어요. 불이야, 불이야. 민석의 비명이 산속에 울려 퍼졌어요. 시간이 갑자기 느려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버너에서 떨어진 불꽃이 나른 낙엽 위에서 작은 불길로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현우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습니다. 카메라를 든 그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방금 전까지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어떡해. 이거 진짜 불났어. 동현은 멍하니 상황을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이건 영상 콘텐츠가 아닌 실제 위험이었어요. 진호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그의 몸은 20년간의 산악구조대 경험으로 즉시 반응했어요. 망설임 없이 배낭을 내려놓고 접이식 삽을 꺼냈습니다. 비켜서요. 진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어요. 명령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빠르게 불길 주변으로 달려갔어요. 60대 중반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민첩하게 움직였습니다. 너희 물통 있으면 가져와. 없으면 119에 신고해. 진호는 삽으로 불길 주변의 낙엽을 걷어내기 시작했어요. 작은 방화선을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산악구조대 시절 수없이 훈련했던 움직임이었죠. 새 유튜버는 겁에 질려 서로를 바라봤어요. 현우의 손에 들린 카메라가 계속 영상을 담고 있었습니다. 실시간 시청자들은 와 대박, 진짜 불났다,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댓글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현우야, 카메라 좀 꺼.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이거 농담이 아니잖아.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카메라를 내렸어요. 하지만 방송은 끄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이건 대박 콘텐츠가 될 수 있어라는 생각이 맴돌았어요. 진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불길이 생각보다 빨리 번지고 있었어요. 건조한 날씨 탓에 낙엽들이 불쏘시개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물 좀 가져와요. 진호가 다시 외쳤어요. 그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동현이 정신을 차리고 배낭에서 물병을 꺼냈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물병을 열었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500ml 물병 하나. 턱없이 부족했어요. 진호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대로는 불길을 잡기 어려웠어요. 그때 진호의 머릿속에 10년 전 설악산 산불 현장이 플래시백처럼 떠올랐습니다. 불길에 갇힌 가족들, 울부짖는 아이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단. 저 혼자 들어가겠습니다. 당시 그의 결정에 모두가 반대했어요. 하지만 진호는 자신의 판단을 믿었습니다. 결국 그는 7명의 등산객을 모두 구해냈어요. 목숨을 걸었던 순간이었죠. 현실로 돌아온 진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은 과거와 달랐어요. 그때는 젊었고 체력이 넘쳤지만 지금은 여긴 내가 맡을 테니 너희는 조금 떨어진 곳에 안전하게 있어. 그리고 119에 신고해. 진호가 외쳤어요. 그의 얼굴은 땀과 그을음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나이를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민석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꺼냈어요. 여기가 정확히 어디죠? 신고할 때 위치를 뱅뒤 전망대 근처 보호구역이라고 해. 한라산 북서쪽 탐방로. 진호가 삽을 휘두르며 대답했어요. 불길은 이제 1m 정도의 반경으로 번져 있었습니다. 아직 큰 산불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현우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마침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가슴에 죄책감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저도 도울게요. 그가 앞으로 나섰어요. 진호는 잠시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저쪽에 있는 마른 나뭇가지들을 치워요. 불길이 번지지 않게. 진호가 지시했어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뛰어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동현도 합류했어요. 민석은 119와 통화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소방대가 출동했대요. 하지만 15분은 걸린대요. 진호의 심장이 무거워졌어요. 15분, 그 시간 동안 불길이 얼마나 번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바람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어요. 젠장, 진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팔과 다리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숨이 거칠어졌어요. 갑자기 작은 바람이 불었고 불길이 순식간에 커졌습니다. 가까운 관목에 불이 옮겨 붙었어요.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물러서요. 진호가 새 청년에게 소리쳤어요. 이제 불길이 2미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열기가 그들의 얼굴을 덮쳤어요.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 저희 잘못이에요. 어떡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현우와 동현도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진호는 더 이상 그들을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온 신경을 불길에 집중했어요. 그는 계속해서 방화선을 넓히려 노력했지만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진호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서서 숨을 고르려 했지만 불길은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불꽃이 튀어 진호의 재킷 소매를 살짝 태웠습니다. 그는 재빨리 손으로 두드려 불을 껐어요. 뜨거움에 얼굴이 찡그려졌습니다. 옆에서 관광객 몇 명이 상황을 보고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중년 남성이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산불이요. 119에 이미 신고했어요. 여기서 좀 떨어지세요. 진호가 대답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진호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움보다는 구경꾼이 더 많았어요. 불길이 점점 더 커지자 구경꾼들도 불안해하며 물러섰습니다. 진호는 이제 거의 혼자 남았어요. 새 유튜버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진호의 팔다리가 납처럼 무거워졌어요. 숨이 턱에 차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느꼈어요. 이대로는 안 돼.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불길 앞에서 그는 너무나 작고 무력해 보였어요. 세월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을 때 멀리서 힘찬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거기 위험합니다. 비키세요. 젊고 힘찬 목소리였습니다. 모두가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봤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산악구조대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소화기를 들고 있었어요. 진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가슴에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산악구조대? 그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젊은 남성은 빠르게 불길 앞에 도착했어요. 그는 진호를 한 번 쳐다보고는 즉시 상황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산악구조대 이태준입니다. 잠시 비켜주세요. 태준이 소리쳤어요. 그는 망설임 없이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고 불길을 향해 분사했습니다. 하얀 거품이 불길을 덮었어요. 진호는 잠시 숨을 고르며 태준을 지켜봤습니다. 젊은 구조대원의 움직임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마치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쪽은 제가 맡을게요. 할아버지는 이쪽 방화선을 넓혀주세요.
태준이 외쳤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호의 가슴에 묘한 감정이 일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삽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협력이 시작되었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길은 여전히 맹렬했고 바람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진호와 태준의 사투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태준의 소화기가 불길을 잠시 누그러뜨렸지만 완전히 진압하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하얀 거품이 사라지자 불꽃이 다시 치솟았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위태로웠어요. 이쪽은 제가 막을게요. 선배님은 저쪽 방화선을 넓혀주세요. 태준이 외쳤어요. 그의 목소리에 선배님이라는 단어가 진호의 귀에 와닿았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알아본 걸까요? 진호는 궁금증을 뒤로하고 다시 삽을 들었어요. 그의 몸은 피로했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산악구조대 출신 베테랑이었으니까요. 젊은이, 소화기만으로는 안 될 거야. 우리 함께 방화선을 만들어야 해. 진호가 외쳤어요. 그의 목소리는 경험에서 나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소화기를 내려놓고 진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땀이 흘렀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박진호 선배님 맞으시죠? 2015년 설악산 대형 산불 때 7명을 구조하신 분. 태준의 말에 진호는 잠시 삽질을 멈췄어요. 놀라움이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선배님 재킷이요. 산악구조대에선 전설이에요. 저도 구조대원이라 바로 알아봤어요. 진호의 낡은 붉은 재킷. 그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그의 정체성이었어요. 가슴에 작은 따스함이 퍼졌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자. 지금은 불부터 잡아야 해. 진호가 외쳤어요. 태준은 즉시 이해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움직임을 읽으며 완벽한 호흡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진호가 삽으로 방화선을 넓히면 태준은 주변의 가연물을 제거했습니다. 마치 오랜 파트너처럼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했어요. 멀리서 현우, 민석, 동현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특히 민석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저희가 도울 일은 없을까요?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진호는 잠시 그들을 바라본 후 대답했습니다. 너희 셋은 입구 쪽으로 가서 소방대원들을 안내해. 가능한 빨리. 그의 말에 세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고 급히 달려갔어요. 이제 진호와 태준만이 불길과 맞서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진호의 움직임이 느려졌어요. 숨이 가빠지고 팔다리가 무거워졌습니다. 나이는 속일 수 없었어요. 태준이 그런 진호를 힐끔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 걱정이 어렸습니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잠시 쉬셔도 걱정 마. 이 정도는 문제 없어. 진호가 말을 자르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이마에 땀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태준은 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진호의 부담을 덜어주려 했어요. 젊은 체력으로 두 사람 몫을 해내려는 듯했습니다. 진호는 태준의 의도를 알아차렸어요. 그의 가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은 후배를 만났군. 그때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불길이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작은 불씨가 진호의 방향으로 날아왔어요. 조심하세요. 태준이 외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불씨가 진호의 바지에 닿았습니다.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어요. 진호는 순간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10년 전 설악산에서 동료가 화상을 입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의 비명 소리가 그의 귀에 울렸습니다. 태준이 번개같이 달려와 재빨리 불을 껐어요. 그의 동작은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태준의 목소리에 진호는 현실로 돌아왔어요. 그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고맙다. 진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그는 태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구조대원의 눈에는 존경과 걱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함께하면 이길 수 있어요, 선배님. 태준의 말에 진호의 가슴에 따스함이 퍼졌어요. 그는 오랜만에 동료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그를 감쌌어요. 두 사람은 더 열심히 불길과 싸웠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들의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맺기 시작했어요. 불길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발소리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소방대와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이쪽이에요. 빨리요. 민석이 소방대원들을 안내하며 달려왔어요. 그의 뒤로 현우와 동현, 그리고 여러 명의 소방대원들이 따라왔습니다. 진호와 태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전문적인 도움이 왔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본격적인 진화 작업을 시작했어요. 진호와 태준은 잠시 뒤로 물러나 그들의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선배님. 태준이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네도 훌륭했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진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는 태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어요. 세대 차이를 뛰어넘는 동료였습니다. 불길이 완전히 진압되자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행히 큰 산불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면적이 탔습니다.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직원이 진호와 태준에게 다가왔어요. 두 분 덕분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호와 태준은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현우, 민석, 동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현우도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저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습니다. 진짜 반성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진호는 잠시 그들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자연은 너희들의 장난감이 아니야. 이번 일을 교훈 삼았으면 좋겠구나. 그의 목소리는 엄했지만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훈계하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도 말을 보탰어요. 여러분의 영향력이 크다면 그만큼 책임감도 커야 해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세요. 새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민석의 눈에는 결심이 보였습니다. 진호와 태준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들의 말이 새 청년의 마음에 와닿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소방대장이 가가와 상황 설명을 요청했어요. 진호와 태준은 차분하게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두 분 덕분에 피해가
최소화되었네요. 특히 초기 대응이 정말 전문적이었어요. 소방대장이 감탄했어요. 그는 진호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혹시 박진호 대장님 아니신가요? 설악산 영웅이라 불리던 진호는 약간 당황했어요. 그는 자신이 그렇게 알려져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랬었지.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오랜만에 듣는 호칭이었습니다. 소방대장은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진호의 손을 잡았어요. 영광입니다. 저도 당시 설악산 산불 이야기를 교육 과정에서 배웠습니다. 대장님의 판단력과 용기는 우리 모두의 롤모델이에요. 진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자신의 과거가 여전히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감동시켰습니다. 태주는 옆에서 미소 지으며 지켜봤어요. 그의 눈에도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산악구조대에 지원했어요. 선배님 이야기를 듣고 감명받아서요. 태준의 말에 진호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주변에 모인 등산객들과 공원 관리자들도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감사와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진호는 쑥스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이런 주목을 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별거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의 겸손한 말에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태주는 진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의 눈에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빛이 있었습니다. 선배님, 이번 일을 계기로 혹시 저희 후배들에게 경험을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선배님 같은 분에게 배울 기회가 있다면 정말 큰 영광일 것 같아요. 진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은퇴 후 자신의 경험이 더 이상 쓸모없다고 느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좋아, 그렇게 하지. 그의 간단한 대답에 태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그날의 산불은 두 세대를 이어주는 특별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진호와 태준, 두 산악구조대원의 연대는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한라산의 푸르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산불로 그을렸던 자리에 작은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자연의 회복력은 경이로웠습니다. 진호는 뱅뒤 전망대 근처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어렸습니다. 낡은 산악구조대 재킷은 이제 깨끗하게 세탁되어 더욱 선명한 붉은색을 자랑했어요. 진호 선배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이 활기찬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서 와, 태준아. 진호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한 달 사이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태준은 진호에게 산악 구조 경험을 배웠고 진호는 태준에게 현대 기술을 배웠어요. 서로에게 없는 것을 채워주는 관계였습니다. 오늘도 산이 참 많네요. 태준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의 눈에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자연은 항상 우리를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지. 사람들도 그랬으면 좋겠구나. 그의 말에 태준이 미소 지었어요. 선배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그 유튜버들? 진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불길과 싸웠던 순간, 그리고 새 청년의 겁에 질린 얼굴들.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 진호가
물었어요. 태주는 휴대폰을 꺼내 유튜브 앱을 열었습니다. 직접 보시는 게 좋겠어요. 태준이 핸드폰을 건넸어요. 화면에는 익스트림 도전의 최신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제목은 우리의 부끄러운 실수와 진정한 반성이었어요. 진호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세 청년이 나타났어요.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고 특히 민석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익스트림 도전 채널의 강현우, 정민석, 이동현입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더 이상 오만한 태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 저희는 한라산에서 정말 부끄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조회수와 인기를 위해 산에서 불을 피웠고 결국 산불로 이어졌어요. 민석이 이어 말했어요. 저희는 그날 두 분의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 재앙이 될 뻔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저희를 구해주신 박진호 선배님과 이태준 선배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호의 눈이 커졌어요. 그는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태준은 옆에서 미소 지으며 지켜봤어요.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세 청년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자연보호 캠페인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특히 민석은 환경공학 전공 지식을 살려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진호는 휴대폰을 태준에게 돌려주었어요. 그의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저 아이들 정말 변한 것 같구나. 진호의 목소리가 감동으로 떨렸어요. 그는 젊은이들의 변화를 보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이 지난주에 산악구조대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산불 예방 캠페인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겠다고요. 진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의 불행한 사건이 오히려 더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태준이 가방에서 신문을 꺼냈어요. 제주도 지역 신문이었습니다. 그는 3면을 펼쳤어요. 여기 보세요. 진호의 눈이 기사 제목에 고정되었습니다. 한라산의 영웅들, 세대를 뛰어넘는 용기와 지혜. 기사는 진호와 태준의 사진과 함께 그날의 일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었어요. 특히 진호의 과거 설악산 구조 활동과 태준과의 멘토링 관계까지 다루고 있었습니다. 진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자신이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그를 감동시켰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태준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는 손짓하며 진호를 일으켰습니다. 잠깐 산 입구로 가보실래요? 두 사람은 천천히 산 입구로 향했어요. 진호의 가슴이 궁금증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태준은 뭔가 특별한 것을 보여주려는 듯했어요. 산 입구에 도착하자 진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에 작은 기념 표지판이 들어왔어요. 이건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표지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한라산 안전 지킴이 박진호 선배님과 이태준 후배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아래에는 많은 등산객들이 남긴 감사 메시지가 빼곡했어요. 진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급히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이게 다 뭐람. 진호가 쑥스러워하며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묻어났어요. 태준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국립공원 측에서 직접 설치했대요.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진호가 눈물 젖은 눈으로 태준을 바라봤어요. 태준의 얼굴은 기대감으로 빛났습니다. 산악구조대에서 선배님을 강사로 초빙하고 싶어 해요. 후배들에게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셨으면 해요. 진호의 심장이 뛰었어요. 은퇴 후 처음으로 진정한 목적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의 경험이 여전히 가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얘가 정말 도움이 될까? 진호가 망설이며 물었어요. 태준은 확신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님만큼 현장 경험이 풍부한 분은 없어요. 이론보다 실전 경험이 중요한 일이잖아요. 선배님의 지혜가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진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치 젊은 시절의 열정이 되살아난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 해보자. 그의 단순한 대답에 태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정말요? 다음 주부터 시작할 수 있대요. 태준이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기, 박진호 선배님. 세 청년이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석, 현우, 동현이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아, 반가워. 진호가 따뜻하게 인사했어요.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실망이나 분노가 없었습니다. 그저 미래를 향한 희망만 있었어요. 민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선배님, 저희가 다음 주부터 산악안전 교육 받는다고 들었어요. 선배님이 강사라면 정말 영광일 것 같아요. 진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너희도 교육을 받는구나?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희 채널을 의미 있게 바꾸고 싶어요. 이제 익스트림 도전은 자연보호와 안전한 등산 문화를 알리는 채널이 될 거예요. 진호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새 청년의 진심 어린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동현도 말을 보탰어요. 이제 저희가 가진 영향력을 좋은 일에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보니까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이것이 바로 세대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였습니다. 나이와 경험의 차이를 넘어 서로에게 배우고 성장하는 관계. 함께 좋은 일을 해보자꾸나. 진호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5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밝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호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앨범을 펼쳤어요. 젊은 시절 산악구조대 동료들과 찍은 사진이 빛바랜 채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미소 지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군. 진호의 마음에 설렘이 일었습니다. 은퇴 후 처음으로 느끼는 기대감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한라산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도 당당하게 서 있는 산의 모습이 진호와 닮아 있었습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변함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요. 진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그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이제 그의 경험과 지혜는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질 것이고 그들의 열정과 기술은 진호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줄 것이었어요. 완벽한 균형이었습니다. 한라산의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지나갔어요. 마치 축복의 인사를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호는 잠자리에 들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로운 마음이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지는구나. 그의 속삭임이 조용한 방 안에 울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설렘으로 가득 찬 밤이었어요.